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유럽 주요국 증시가 한 발짝 멀어진 모습입니다. 주요국 증시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 영향이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부터 종가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76%, 영국의 FTSE 지수는 0.08%, 프랑스 까크 지수는 0.63% 내렸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내림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그 중에서도 자동차 섹터가 1%가량 내리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독일의 BMW 그룹과 다임러 트럭이 배당나기를 앞두고 주가가 각각 5%, 2%가량 하락한 건데요. 에너지 섹터도 각각 1%가량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영국의 석유회사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 배당나기를 앞두고 2% 내렸고요. 이탈리아 에니 역시나 재무부가 회사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과 함께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네, 전에 이제 미국의 4월 CPI가 발표가 됐었죠. 이에 따라서 ECB 역시나 환호하는 모습이었고 유럽 주요국 증시 사상 최고치로 전날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세를 이어가지 못한 데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보입니다. 일단 윌리엄스 총재가 4월 소비자 물가는 인플레이션 둔화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인데요. 한편 주간 신규 실업 보험 청구자 수는 지난 8월 이후 최대치로 증가했다가 22만 명대로 감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경제 지표들 혹은 인사들의 발언들을 통해서 그 방향성 계속해서 탐색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일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로존의 4월 CPI 그리고 프랑스의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네, 넘어가서 국제 유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시세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WTI는 0.91% 오른 7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4월 CPI가 발표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연이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수요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요. 오늘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유 주간 재고 역시나 2주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미국의 원유 주간 재고는 25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전망치인 54만 배럴 감소를 크게 밑돌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금 가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WTI와는 반대의 흐름이 나타났는데 0.59% 내린 2,380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건데요. 전날 CPI 둔화에 0.6% 약세를 기록했던 달러 인덱스가 소폭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날 워낙 큰 폭으로 내렸던 탓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이 조금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윌리엄스 미국 연은 총재가 조금은 신중한 입장을 시사한 바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렇게 조금 더 많은 경기 둔화가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네, 달러 인덱스 소폭 반등했고 결국 금 가격은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요. 다만 2,400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가 현재는 2,380선대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은 가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 그리고 원자재 가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우지수가 장중 4만 달러 선을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들었습니다.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이 이어졌지만 최근 증시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주요 지수들은 장중 좁은 범위 내 등락을 거듭한 후 결국 소폭 하락 마감됐고 지수별로는 다우존스는 0.1%, S&P 500은 0.2, 나스닥은 0.26%, 러셀 2000은 0.6%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소매업체 월마트가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오늘 7% 상승해 오전 시장을 주도하면서 한때 다우지수가 사상 최초로 4만 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유럽연합 EU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해 미성년자 보호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점이
관련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을 한 하루였는데요. EU 측은 이들이 미성년자의 미숙함을 악용해 중독성 콘텐츠 시청을 유도했는지와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위해 연령의 검증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조사 결과에 위반으로 나타날 경우 해당 기업들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업종별로는 필수 소비재, 방산업종만이 소폭 상승했던 반면 건설, 임의소비재, 소매, 제조, 에너지, 기초소재, 유틸리티, IT가 소폭 하락했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반등한 4.377%, 달러 인덱스는 0.15%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비율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자동차 시장 조사 업체인 JD 파워가 발표한 2024 미국 전기차 구매 의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한 소비자는 24%로 1년 전에 26%에서 약 2%포인트 감소했고 전기차 구매를 고려할 가능성이 대체로 있다고 답한 비율은 올해 58%를 기록해 작년에 61에서 3%포인트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JD 파워 측은 이처럼 신차 구매자의 전기차 구매 의사가 전년보다 하락한 것은 2021년 이 연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면서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 시중에 저렴한 차량이 별로 없다는 점과 충전 인프라 부족, 작년보다 하락한 유가, 그리고 고금리 등을 꼽았으며 이 가운데 충전소 부족 문제가 전기차 구매를 고려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응답자들의 52%가 지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JD 파워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미국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혜택 등 여러 인센티브에 대해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약 40%가 이러한 인센티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시장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76억 달러 어치 매각하며 미 국채 보유 규모가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그 대신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3월 국제자본 데이터 TIC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 중인 미국 국채는 76억 달러어치 감소한 7,674억 달러로 나타났고 올 들어 3개월 연속 미 국채를 줄이면서 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는 2009년 3월 이래 최저치로 줄었는데요. 중국은 일본에 이은 미국의 2위 채권국입니다. 반면 지난 3월 일본 등 주요 미 국채 보유국이 보유 규모를 1,199억 달러 늘리면서 외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8조 918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특히 미국 최대 채권국인 일본은 3월 중 미국 국채를 199억 달러어치 늘리면서 보유 규모가 1조 187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2년 8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한편 중국인민은행은 미 국채를 파는 대신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4월 말 기준 인민은행의 금 보유고는 전월 대비 약 1.9톤이 증가한 2,264톤을 기록했고 인민은행은 18개월 연속 금을 매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투자사 벅셔 해서웨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게 2,600만 주 보유 공시를 했다는 뉴스로 스위스 기관의 손해보험사 처블 리미티드의 주가가 오늘 4.7%가 상승해 264달러 8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해당 지분을 시가로 환산하면 약 67억 달러 수준으로 처부 주식은 벅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 중 9번째 큰 종목으로 경제매체 CNBC는 1개 이상 보유 종목을 기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당국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벅셔는 처부 투자 사실을 2분기 넘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벅셔는 자동차 보험사인 가이코, 제보험사 제너럴 리를 비롯해 많은 보험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은 처부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11.3배로 S&P 500 기업들의 평균인 20.6배와 S&P 금융업체들의 평균인 15.3보다 낮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컨퍼런스 보드의 4월 경기 선행지수 LE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마이너스 0.3%이며 RBC 베어링스 잉크, H월드 그룹, 그리고 RLX 테크놀로지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결국 소폭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며 양 시장 모두 빨간불 켰는데요. 코스피 종가부터 알아보시죠. 네, 코스피는 0.83% 오른 2,753선에서 현재 거래를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보겠습니다. 조금 더 큰 폭으로 올랐네요. 0.95% 오른 870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시가총액 대형주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이렇게 양시장 모두 1%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이 다만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파란불로 음봉으로 전환한 만큼 탄력이 둔화됐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현물 시장에서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쌍끌이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4,257억 원, 기관은 5,938억 원 사들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각각 400억 원대, 700억 원대 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환율이 1,340원대까지 하락하면서 운송을 제외한 전업종이 상승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밸류업과 반도체가 실적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시장을 끌어가는 구도가 연출이 됐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 섹터로 반도체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22일인데요. 월가 추정치 상향으로 미증시는 환호했고요. 우리 증시 역시나 이어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 반도체 대표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78,200원, 8만원 선에서 조금 더 멀어진 모습인데 이렇게 삼성전자는 하루 쉬어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4% 정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9만 3천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정말 20만원 선을 현재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각각 11만 원,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들 쪽으로 호재성 이슈들도 함께 있었는데요. HBM 인원진이 삼성전자가 HBM 측 요청으로 파견이 됐습니다. HBM3 퀄리티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소식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HBM3 생산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 단계 장비를 테스트 없이 곧바로 양산에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두 대표 종목들 외에도 다른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의 흐름 보시면요. 네, 기판 그리고 반도체 장비단에서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HP 테크놀로지 같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나와 있고요. 또 이수페타시스의 경우에는 PCB 관련된 종목이죠. 18% 오르면서 5만 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는데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MLB 기반 쇼티지가 예상된다는 증권가의 전망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HPSP 함께 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단 관련된 종목이죠. 11%가량 올랐는데 결국 이렇게 두 자릿대 급등세가 나오면서 시가총액 9위로 올라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의 HBM 관련된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9%가량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3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있었는데요. 하이닉스와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이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실적 예상치 부합은 물론이고 가이던스 역시나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 국채금리 반등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나 소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보험단에서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주환원 정책 확대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보험 섹터가 5% 넘게 오르면서 기염을 토했습니다.
보험주 내에서도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이 생명보험에는 조금 불리하게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이 손해보험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 효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삼성화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에서는 1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37만 원에 안착했습니다.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300%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장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40만 원 선을 넘기는 것들도 많았고요. 최고 TP는 44만 원으로 현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손해보험 역시나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이 두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다만 그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1%대 하락했습니다. MSCI 편줄 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화장품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I나 반도체 테마와는 보통은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는 하는데요. 어제장에서는 동반 강세가 나왔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에 따라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강했는데요. 한국 화장품 제조 모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에도 코리아나 이찬불 역시나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 화장품 종목들의 상승 랠리, 호실적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앞으로도 더 간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경기가 회복하면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2분기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불확실성으로 고가의 화장품보다는 중저가 화장품 중심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 화장품 종목들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VT나 뷰티스킨이 대표적인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뷰티스킨이 실적 발표를 했었죠. 영업이익이 14억 2천만 원으로 1043%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실적을 보일 만큼 오늘장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화장품 산업이 북미나 유럽 시장에 활발하게 개척 중인데요. 이번 1분기에 그 실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어제장 특징 섹터 3가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시황 마감 전해드렸습니다.